H성형외과 백종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중안면부 꺼졌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주셔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안면부가 꺼지면 특징적으로 네 가지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일단 눈 밑에 이렇게 지방이 불룩한 느낌이 요게 생겨요. 그 다음에 눈물꼬랑이라고 해서 요 위 부분이 푹 꺼지는, 줄이 가는 이런 느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 부분이 훅 꺼지는, 이 앞광대 부분 볼륨이 없는, 그래서 요 경계 부위가 이렇게 줄이 가는 거거든요. 요런 특징이 있고 또 팔자가 꺼져 있는 요런 특징들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환자분이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거는 명확하죠. 특히나 이 앞광대 부분이 많이 꺼져 있는 게 보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안면부는 조금 손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눈 밑 지방 펼치면서 앞광대 볼륨 주면서 이 팔자 쪽에 볼륨을 주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앞광대 쪽에 필러나 지방 이식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일시적이고 흡수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보형물이나 또는 진피 이식을 조금 권해드려요.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진피 이식을 권해드려서 여자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진피 이식 정도로 볼륨을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팔자 쪽도 진피 이식으로 볼륨을 주는 게 조금 더 이물감도 적고 피부가 얇은 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절개를 통해서 눈 밑 지방 펼치고 앞광대 쪽에 진피 이식해주고 팔자 쪽에 진피 이식해주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풀페이스 지방 이식 정도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환자분이 꽤 마르신 편이거든요. 키도 크신데 53kg 정도면 지방을 넣어서 이렇게 피부가 얇은 분들이 잘 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부어 있을 때는 이뻤다가 붓기 빠지고 지방 흡수되고 나면은 또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얼굴형에서 딱히 어디 볼륨이 필요한 부분은 앞광대랑 팔자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꼭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눈꺼풀 이렇게 꺼져 보이는 이 부분은요, 지방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쪽 부분은 필러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 피부가 굉장히 얇고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어가지고 지방을 넣었을 때는 좀 불룩불룩 울퉁불퉁한 느낌이 조금 남는 경향이 있고, 필러가 오히려 지속기간도 길고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눈 위쪽은 필러 얇은 입자를 가진 걸로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가 심하셔서 피부가 조금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면은 쌍꺼풀이라는 게 결국 살이 접히는 건데, 살이 접히질 못하고 이렇게 부어있는 채로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계속 실밥이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쌍꺼풀이 풀리는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절개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봐서는 그냥 매몰로 한번 꽉 잡아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눈 위에 필러 조금 이식하면서 매몰로 한 번 더 고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또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피부를 접는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제 아무리 고정을 잘 해놔도 피부가 접혀야 쌍꺼풀인데 이렇게 붓고 딱딱해지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풀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절개를 해서 엄청 붓고 고생하시기보다는 조금 매몰로 해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눈은 필러를 맞으시고 매몰을 하시고, 앞광대 쪽은 어차피 광대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미 조금 뼈가 붙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지금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수술을 하셨잖아요. 이게 뼈가 다 붙고 이런 걸 보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5, 6월 넘어서 뼈 붙는 거 확인한 다음에 핀 제거하면서 말씀드린 눈 밑 지방 펼치는 거랑 앞광대 쪽이랑 팔자 쪽 진피 이식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턱 느낌을 좀 줄이고 싶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래요.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턱의 전진량이 지금 부족하죠. 턱 끝 전진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진량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딱 그으면 지금도 한 7, 8mm 정도 전진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뼈가 이렇게 전진술 해놓은 뼈가 다 붙고 나서
핀 제거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형물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게 환자분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 뼈가 붙는 게 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전진량이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턱선도 조금 이렇게 넓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폭을 줄이면서 가야 되나 또는 길이를 조금 만들어야 되나 이런 조금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직 붓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는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길이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한 7, 8mm 전진시키는 게 조금 더 얄쌍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여기가 너무 쌍뚱 이렇게 잘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 중안면부가 꺼진 분들의 이제 공통점인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보통의 우리가 사람들은 윗입술이 이렇게 이 선에 먼저 닿아요. 윗입술이 먼저 닿고 아랫입술이 조금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윗입술이 더 돌출돼 있고 아랫입술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환자분도 약간 그렇긴 하는데 윗입술의 볼륨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살짝 필러 조금 맞으셔서 입술을 조금 더 도톰하게 하시고, 턱이 만약에 한 요 정도 전진이 되면 이중턱도 좀 좋아지면서 좀 비율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안면부가 꺼진 분들이 또 상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곽이랑 코가 잘 된 거 맞냐 하셨는데, 뭐 그건 환자분이 느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코를 봐서는 지금 뭐 모양이 나쁘지는 않고 높이도 괜찮다고 봐져요. 다만 이제 광대가 이제 수술하신 방법 자체가 이 체부 쪽에서 뼈를 많이 삭제해서 여기 있는 뼈를 이쪽 방향으로 옮기는 상방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 아래쪽에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쪽이 조금 벌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요 간격을 재보면 지금 대충 한 3mm 정도 되는데, 요 정도 간격이면 시간이 지나면 뼈가 차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찝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수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반대쪽도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간격이 그렇게 많진 않죠. 여기도 재보면 지금 보면 한 3m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그냥 내비두면 뼈가 아래쪽에서 붙어오면서 쭉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술된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 생각하고, 턱끝 전진을 하면서 길이도 축소가 되면서 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넓어진 느낌이 조금 들어서 여자 턱치고는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또 피질골 열심히 갈아주셔서 지금 안에 피질골이 다 차오르지, 여기 뼈가 하얗게 차올라야 되거든요. 그 시기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뭐 조금 차오른 모습이 보이는데, 왼쪽이 특히 조금 많이 이제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뼈가 덜 차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토피가 있고 눈꺼풀이 상당히 두꺼운 편이라 눈이 계속 풀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로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윤곽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있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보기 좋았다.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죠. 너무 마르시거나 살이 없는 분들은 차라리 붓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좋을지 추천 부탁준다 하셨는데, 뭐 얼굴에 자꾸 뭘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꺼진 부분 부위별로 살짝 올리는 건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얼굴을 뭐 빵빵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필러나 지방 주입을 하게 되면 그 나이 들면서 처지고 늘어지는 모습이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환자분한테 어떤 수술을 계획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뭘 하고 싶지가 않고요. 작년 12월에 수술을 하셨으니까 올해 한 5, 6월까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6월쯤 돼가지고 5월 말이나 6월쯤 돼가지고 CT 좀 확인하고, 그때 뼈가 붙어가는 게 확인이 된다면, 또 여기 뼈가 차오르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런 플레이트들 제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눈 밑 지방 펼치는 거, 앞광대 볼륨 주는 거, 팔자 쪽 볼륨 주는 거, 그 다음에 턱, 무턱 조금 해결하는 거, 그런 수술을 좀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들이 있어서 최대한 피하지만 얼굴을 안 맞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가야 할 정도 부상을 입으면 뼈가 아프냐 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애기들이 뭐 장난치면서 때리는 정도가 뼈에 문제를 생길 정도로, 그런 정도로 큰 충격을 주지는 않거든요. 다만 뭐 가능성을 물어보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온다리프팅, 뭐 고주파 이런 거 할 때 핀 부위를 피하는 게 좋을까요? 해주셨는데, 핀 부위는 사실은 고주파를 하면 찌릿찌릿하고 열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주파 리프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토피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런 리프팅을 자꾸 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적인 그 리프팅 장비는 또 피부를 또 얇게 만드는 약간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자주 오래 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나중에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핀 제거하고 나서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수술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고정 방식의 광대여서 이 상악동이 이렇게 좀 열리죠.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다 생각을 하는데 뭐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중안면부 함몰 부분하고 그다음에 눈꺼풀 부분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무턱은 보형물 통해서 전진량 부족한 거 채우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